같은 놈끼리 달라붙으려고 하는 결합을 하려고 하는 모든 물질은요. 비슷한 물질끼리 결합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시스텐하고 시스텐하고 만나기 시스텐이죠. 시스텐하고 시스텐하고 만나기 SS 결합이죠. 그 사이에 잘 살고 있는 SS 결합에 이 아이들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보려고 달라붙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SS 결합이 절단이 된 상태죠. 그 사이에 우리 로또로 홀랑 많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형태를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나가! 중화해버렸다. 이게 파마예요. 저는 정말 제가 공부하게 됐던 파마 공부하게 됐던 동기가 이 아이들이 왜 귀신같이 SS 값을 찾아 들어가는지 정말 그게 궁금해서 공부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능이었다는 거죠. 얘 아이 혼자 모피질 안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간축물질 안쪽으로 매트릭스 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물이 알칼리가 열어준 사이에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저를 우리 원장님하고 만나게 만들어준 저 알칼리 역할을 하신 분이 전강원장님이죠. 그래서 제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원장님이랑 만났잖아요. 조금 이따 나갈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뭔가 좀 한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미혼끼리 뭐 했던 거? 이거하고 똑같은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한자로 수구초심이라고 얘기하죠. 여우도 죽을 때 자기 고향 쪽으로 가요. 모든 물질은 함정을 찾기 위해서 결합을 이루어요. 근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정광 원장님께서 그럼 모발에 잔류하는 알칼리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파마액이 들어있는 알칼리가 염색약이 들어있는 알칼리가 알칼리로만 남아서 모발에 남아있는 게 아니다. 모발을 구성하는 암모니아를 아미노산을 다 자기화를 시켜버렸다. 그죠? 거기서 알칼리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발에 파마 후에 염색 후에 잔류하는 알칼리만 뽑아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재질로 뽑아낼 거냐는 거죠. 다 자기화를 시켜보는 게.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 시간 안에 이 아미노산을 다 변형을 시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물질을 넣어라. 모발은 자체 정화 능력이 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그러니까 크리질 제품을 발라주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파마이나 염색약들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모발은 세 가지 밸런스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수분 밸런스, 수분량, 두 번째 pH 밸런스, 세 번째 케라틴 밸런스. 요 밸런스가 맞았을 때 건강한 모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마 후에 염색 후에 깨끗하게 제거를 시켜주고 깨끗하게 한 번 더 헹궈주고 나서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제품을 넣어라. 알칼리를 중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넣는 게 빠르다는 거죠. 빼려고 하지 말고 걔만 어떻게 뽑아내려고만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넣어주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모발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알칼리하고 환원제 정도는 앞으로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파마약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파마약을 안 쓰고 이 좋은 파마약을 이렇게 남겨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사. 그러지 마. 그 전에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성질이 그러면 치료도 그죠? 건강 손상, 극손상이 있어야 되겠죠. 시스템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시스테아민도 건강 하나, 손상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최소한 미용실 하려면 파마를 하려면 그 정도 파마약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약 치료도 꼭 필요해. 앞으로 가는 모발 쪽에서는. 그죠? 이 건강 아닌지 손상 아닌지. 회사에 물어보시면 돼요. 건강 모발용은 알칼리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 환원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요. 시스템 아민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강 모발용, 손상 모발용 나뉘어있죠? 거기에 보면 시스템 아민 건강 모발용은 알칼리가 조금 더 환원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약을 변형을 시키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하는 게 이게 지금 제일 급선무예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성질 내가 몰라. 그거 어떻게 고객 모발을 맞추겠어요?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지금까지 일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기 일제가 지금 열 파마, 기본 파마의 결계가 이제 다 무너진 상태에 뭐 똑같이 본다고 말씀하는데요. 네. 만약에 일제하고 이제에서 지금 부동산하고 만약에 서로 뭐 저기 뭐 과산화 수소하고 매칭될 수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엄격하게는 중화제가 아니죠. 산화제죠. 수고에는 우리가 중화제 두 가지를 이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질문 나왔으니까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중화제 두 가지가 있죠. 과산화수소하고 브롬산이죠. 그죠? 그럼 어떤 게 좋아요? 과수가 좋아요? 브롬산이 좋아요? 지금은 다 과산수소 많이. 왜요? 거의 빨리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전에 중화제가 하는 역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잔류하는 알칼리 제거 기능이 탁월합니다. 두 번째, 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아까 집어넣었던 이 수소, 환원제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모발이 편익이 되겠죠. 그 형태를 붙여주는 그 엄격한 요 세 가지 기능이겠죠. 그런데 중화제는 과산화수소하고 브롬산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산소를 발생을 시키는 조건이 달라요. 하는 역할은 산소를 발생시키는 ACS값을 이어주는 역할은 똑같아요. 하지만 산소를 발생을 시켜주는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과산화수는 pH가 높았을 때 잔류하는 알칼리가 모발의 알칼리가 많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산소를 발생을 시키고 얘는 pH가 적었을 때 알칼리가 적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산소를 발생을 시켜요. 왜냐고요? 이 아이들이 본래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언제 과수를 쓰고 언제 브롬산을 쓰는가 하면 중화할 때 모발에 남겨진 알칼리가 많으면 과수가 훨씬 더 좋은 중화제가 될 것이고 잔류하는 알칼리가 적었을 때 브롬산이 훨씬 더 좋은 중화제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또 뭐에 있었느냐? 과수. 그게 또 바로 pH 9.6이었었습니다. 9.6 이상인 약들은 과수를 권장. 그런데 이것도 무너져야 돼요. 중화할 때 모발에 남겨진 지금 중화할 때 이 모발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알칼리가 적으면 과산화수소보다는 브롬산이 훨씬 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손상 정도. 이 모발 이력에 따라서 염색이나 파마에 의해서 차주했다. 볼 것도 없잖아요. 잔류하는 알칼리가 많은 거죠. 그때는 과수. 그리고 시간. 근데 중화할 때 열났던 적 있었죠? 그죠? 절대로 과산화수소 혼자 열났네요. 얘는 남자예요. 여자가 있죠? 알칼리. 이 둘이 만나면 일제를 제대로 헹구지 못했을 때 잔류하는 알칼리가 많았을 때 열이 발생이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과산화수소나 브롬산은 그 안에 과산화수소가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과산화수소 중화제 과산화수소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몇 프로? 1.5에서 2.2, 2.0. 그런데 얘가 원액일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약국에서 파는 과산화수소 저 소독약 있잖아요. 걔는 3%예요. 근데 우리가 3%, 6%, 9%짜리 쓰잖아요. 연모제 이제. 똑같은 과산화수예요. 그런데 우리 소독약 3%를 소독약이 이렇게 상처에 바르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런데 연모제 이제 얘를 손에 바르면 아무 미동도 없어요. 얘는요 35% 원액 35%에 물을 65%를 희석을 한 것의 3%. 얘는 과산화수소 원액 3%. 얘는 2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연모제 이제 과산화수소 중화제 있잖아요. 이 아이는 원액 3%가 아니에요. 원액 35%에 65% 물을 희석을 한 것에 3%짜리 쓴다고. 중화제는요, 요것에 1.5%를 쓰고 나머지 98.5%는 뭐예요? 물이에요. 그런데도 열이 발생되잖아요. 알칼리가 너무 잔류했던지 과산화수소를 너무 많이 도포했던 겁니다. 모발이 타색이 되거든요. 그때는 즉시 도포됐던 과산화수소를 닦아내고 열을 낮추셔야 돼요. 어떻게? 알칼리가 조금 중화가 될 수 있는 PPT 같은 것들 좀 도포해서. 근데 가끔 정말로 요즘 같이 교육을 하고 다니는 어떤 우리 후배가 중화할 때 과산화수소하고 브롬산을 섞으라더라고요. 깜짝 놀라겠어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왜 그렇게 섞는 걸 섞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후배는요, 1차 중화는 과산화수소하고 2차 중화는 브롬산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런가 봤더니 1차 중화하고 나서 pH가 떨어졌으니까 중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나쁜 것도 계산하셔야 되지. 화학사들이 들으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쳤네. 쟤들.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게. 왜 그렇게 섞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교육하고 다니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전에 내가 쓰고 있는 과산화수 중화제 이 아이들의 역할, 이 아이들의 정확한 정보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뭘 섞으려 하지 마라. 그럼 제가 여기에 되도록이면 전처리도 안 하고 파마약 원액 그대로를 쓰려고 했던 이유가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에 대한 정보 기본부터 좀 파악을 하고 섞든지 말든지 알고 나면 절대로 못 썼습니다. 무서워서 못 섞어요. 미용실 폭파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과산화수소 반, 브롬산 반 섞어놓고 거기다 소다 있잖아요. 섞어놓고 얼른 나가보세요. 2분 있다 무슨 일 벌어집니다. 열나면요. 네. 그 안 풀었던 부분은 어떻게 다시? 얼른 열나는 부분 닦아내고 닦아서 열부터 낮춰주셔야 돼요. 그 열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른 닦아내고 도포되지 않았던 부분은 적게 도포하든지 네. 빨리 도포하고 나서 또 열이 안 나는 것만큼 닦아내든지. 근데 우리 중화제가 질질질질 흘러대잖아요. 우리 보세요. 파마약이 모발에 우리 손에 도포됐던 것보다 어떻게 중화제가 도포됐을 때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왜 건조해졌을까요? 그 사이에 벌써 열이 발생돼서 이 수분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질질질 흘러내리게. 일제가 간 부분에 반드시 인지가 가져야 돼요. 가끔 크림 중화 설정을 쓴다 매끄럽죠. 크림 중화가 좋아서가 아니고 적당량 도포돼서 그랬던 거예요. 크림 중화는 아주 꼼꼼하게 적당량 도포해요. 중화는 왠지 질질질 흘러내려야지 중화가 잘 될 것 같은. 다 터진 거라고 중화제. 절대로 열이 나서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건 탈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치고랑 네. 라인은 어느 때 쓰는지 알겠는데 네. 시스템은 그러면 어땠어요? 근데 요즘에 시스테인의 비중이 조금 더 자꾸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모발의 형태 변화를 적게 주는 쪽에서는요 시스테인이 굉장히 좋은 우리 모발에 그래도 근접한 친환경적인 환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파마 그러는 어쨌든 뭐가 형태 변화가 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좀 더 그게 안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파마 문화 때문에 그죠? 우리는 파마는 무조건 형태가 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아이가 분자량이 크고 같은 환원약 10개가 들어있으면 환원약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더 안 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치유 아니면 지금 시스템 아닌 쪽으로 거의 이제 좁혀지고 있죠. 근데 확실히 이 시스테인 쓰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면 먼저 뚜껑이 안 열리고 단단하게 하얀 결정이 생기죠? 그게 바로 시스테인이에요. 이 밖에 나와서 시스테인하고 둘이 만나서 시스테인이 되어버린 거죠. 가끔 중화 제대로 안 해주면 시스테인 파마 쓰고 나서 이거 보면 하얀 결정이 생기죠? 어석어석하게. 그게 밖에 나와서 시스테인하고 둘이 만나서 산화가 됩니다. 시스테인 결정이에요. 근데 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일본에서는 오히려 치유보다는 시스테인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약이 왜 좋은지 아세요? 비싸니까 조금 발라놓고 줘도 돼요. 일본 약이 독해요? 한국 약이 독해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pH도 높고 알칼리도 환원제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컬을 더 많이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약이 와서 한국에 와서 크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머릿결은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컬이 다 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파마 문화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 파마 약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어요. 굳이 중화제 좀 해주시겠어 더 두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또 파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수보다는 브롬산을 쓰는 이유가 안쪽까지. 그래서 오늘은 1차 중화는 로또가 온이 된 상태 중화할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중화할 때는 다 풀어서 먼저 도포되어 있던 중화제를 다 닦아내고 지펌이나 로또 파마는 그 다음에 안쪽에 다시 재분무를 해서 자수를 좀 써주세요. 와인딩 박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닦아내면 신선한 중화를 조금 더 다시 넣어드릴게요. 자 또 이거 이제 중화제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컬 거는 연화
결을 잡는 연화, 곱슬 펴는 연화까지 맞춰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수분하고 온도하고 했는지를 그 회사 핵심 멤버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들어가 있는지 그때 섞어